키오스크는 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의 일상 속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소비자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 박이 많은데요.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는 기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키오스크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가는 유례가 없다는 한 해외 전문가의 말에 걸맞게 키오스크를 통해 다양한 무인 점포를 운영하기까지 하고 있는 한국은 외국인의 시선에서 봤을 땐 꽤 특수한 상황입니다. 시민의식이 높고 치안이 좋은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끊임없는 잡음이 나오기 때문이죠. 브라질의 경우 키오스크고 뭐고 무력으로 가게의 물건을 탈탈 털어가기도 하고, 중국의 경우 CCTV가 달려있는데도 대담하게 물건을 훔쳐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키오스크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습을 보고 한국을 따라하면 대성공이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급기야 무인 점포도 따라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인들의 본성을 과소평가한 무인 점포의 사장들 중 한 명이 무작정 한국을 따라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낭패를 보고 많은 사건이 터지며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하고 나서야 타국에서 왜 자국을 욕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 그는 인터넷 게시판에 중국인들은 너무 물건을 잘 훔쳐간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그런데 수많은 중국인들은 그와 도둑을 싸잡아 한국인들이 중국인인 척한다며 좌표를 찍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진실이 드러나자 정신승리하며 한국을 도둑의 나라라고 깎아내리던 중국인들은 창피함의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대망신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대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SNS인 웨이보에는 최근 같은 중국인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무인 슈퍼마켓 사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40대의 슈퍼마켓 사장이고 지금 경찰서에 가고 있다. 어느 날 한국 친구에게 키오스크가 편리하다는 말을 듣고 퇴직금으로 무인 슈퍼마켓을 개업한 나는 중국인들에 대한 실망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한국 친구에게 물어봐도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처음엔 노숙자였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게에 들어와 휴식을 취했고 나는 불안감에 CCTV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단 하루 눈을 뗐을 뿐인데 가게 물건의 반이 사라져 있었다. 황급히 CCTV를 확인한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가방에 물건을 담아서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는 여성이 보였다. 일단 지금 증거물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중이다. 너무 마음이 착잡하다. 중국인들에게 너무 실망스럽다. 그러면서 해당 슈퍼마켓의 사장은 나도 중국인이지만 정말 중국인들은 대단하다고 느낀다. 도둑질한 걸 용서해줘도 또 도둑질을 하는 걸 보면 질서의식이나 도덕심, 죄책감 따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다. 라고 자국민들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에 대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웨이보에서 이 글을 읽은 중국인들은 되려 슈퍼마켓 주인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댓글로 중국 가고 싶은 한국인들의 중국인인 척 웨이보에 글을 썼다면서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는데요. 중국인 사칭하는 한국인. 한국인이야말로 해외에서 나쁜 짓 하면 중국인인 척하고 떠넘기잖아. 한국은 세계 최고의 사기 강국. 그러나 놀랍게도 일주일 뒤 중국인들이 모두 주작이라고 정신승리했던 내용은 실제 사실임이 밝혀지며 각종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왕이라는 이름의 25세 여성이었습니다. 물건을 훔쳐 경비원에게 끌려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성은 초범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된 그녀는 2달 전 신발 가게에서도 신발을 훔친 혐의로 행정 구금된 전적이 있었죠. 범인을 한국인이라고 우기다가 대망신 당한 중국인들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자신의 흑역사가 들키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자신의 댓글을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한국인들이 알기 전에 당장 내려라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에 잘 녹아들게 만드는 한국과 똑같은 기술을 들여와도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어내는 중국.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일화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 잘못되면 무조건 한국 탓을 하는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나가서 사고를 치면 그때는 자신들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들이 한국인들을 유독 무시하고
문화 공정을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자신들에 미치며 자신들에게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한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자신들의 국제적인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자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느낀 그들은 시기질투심에 한국을 평가절하하고 한국인들이 쌓아올린 노력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일그러진 애국심을 가지고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국가는 아시아에 중국만 존재하는 게 아닌데요. 일본 역시 자국을 비판하는 일본인에게 같은 일본인들이 비국민, 너 한국인이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논리도 무엇도 없이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은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무리 전 세계가 주장하더라도 한순간 창피함을 느낄 뿐 다시 똑같은 억지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억지 주장을 반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작은 한국 기업 하나 때문이었죠.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억지 주장을 이어가는 중국과 일본을 단번에 조용하게 만들어버린 그들의 활약상에 감탄한 외신들은 그 기업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는 상황입니다. 드라마 파친코가 생각지도 못한 계기로 한복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전 세계가 중국의 문화 공정에 대해 알게 되었듯이 이 기업 역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파격적인 방법으로 드라마 파친코만큼이나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적 진실에 대해 전 세계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바로 국내 패션 브랜드이자 애국 기업으로 유명한 라카이 코리아인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중국의 동북 공정에 맞서고자 뉴욕타임스퀘어 한복 광고를 비롯해 만우절 중국 미러링 풍자, 중국이 역사 왜곡을 정정할 때까지 무기한 판매 중단 공지 등 자사의 제품을 국내외로 알리는 것 외적으로도 자국의 역사를 지키고자 수년간 다양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를 모욕하고 한국과 한국인들을 비난하는 중국 악플러들의 신원을 대대적으로 공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일부 공개된 이 서류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IP, 국가, 이메일 등 세세한 정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중국인들은 크게 반발하며 라카이 코리아의 고객센터를 비롯해 메일, DM 등을 통해 입에 담지도 못할 비난과 조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웨이보 및 기사까지 보도하며 라카이 코리아를 향한 도넘은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라카이 코리아는 중국 네티즌들을 상대로 국제소송 준비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한국은 자고로 중국의 일부분이다. 너희 조상이 중국인인 건 알고 있니? 한국인은 곧 죽을 것이다. 니네 한복은 젖비린내 나는 복장 아니야. 남의 문화와 전통 음식을 훔쳐서 민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나라. 듣지도 못했다. 이게 무슨 쓰레기 브랜드야. 한국의 물건. 도둑나라 이번엔 또 뭘 훔치고 싶어서 그래요. 라카이 코리아는 이런 내용의 수만 개의 댓글들 중 일부를 추려내었으며 중국 네티즌들을 처벌할 장소로 뉴욕주 법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맞선 첫 프로젝트가 작년 3일절 뉴욕타임스퀘어의 한복을 알리는 광고였기 때문인데요. 한 해외 언론은 해당 기업은 중국의 한국 문화 침탈에 맞서 뉴욕타임스퀘어에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걸며 중국으로부터 꾸준히 비난을 받아왔다고 설명하며 현재 한국과 미국 로펌과의 계약을 마친 상태로 뉴욕주에서 국제소송이 열릴 예정이며 조만간 본격적인 소송의 시작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7년 론칭한 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내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이 기업의 이미지란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나서서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중국만을 한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것을 왜곡하고 빼앗아가려는 모든 국가를 향해 이들은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행보에 감동받은 한국인들이 라카이 코리아 편에 서서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만 명의 한국인 이름이 뉴욕 광고판에 송출되는 장면입니다. 태극기, 김치, 비빔밥, 태권도 등 한국의 문화가 같이 나오며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라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광고가 끝납니다. 해당 광고에 나오는 명단은 10만 명의 평범한 한국인들입니다. 이들은 라카이 코리아라는 소기업이 14억 명의 인구수의 중국이라는 국가를 상대하기 벅찰 수 있기에 후원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로 국제소송의 일부가 후원되는 라카이 코리아 감사박스를 구매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현재도 후원의 물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카이 코리아는 계속적인 국제소송 공지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대한 소송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수많은 한국인들의 피땀과 노력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